동해 지역에서 시멘트 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방식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발전소처럼 기여금을 납부하는 안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양 수산항을 정비하는 사업을 두고 어업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이용 범위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도내 고속도로는 오는 31일부터 정체가 심할 전망입니다. 강릉 옥계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합동조사 결과와 달라진 게 없는데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시멘트 제조 회사의 지역사회 기여 방식을 놓고 동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도 발전소처럼 지역 기여금 납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시멘트 회사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쌍용양회 동해 공장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회사의 자의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해시 의회 최재석 시의원은 쌍용양회 동해 공장이 인근의 석탄 발전소들보다 훨씬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주변 지역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회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동해화력과 GS동해전력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각각 6억 8천만 원과 13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담했다며 시멘트 공장도 유연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시멘트 공장에서 이제 지역에 조금씩 기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 반목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 기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량화해야 된다.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쌍용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발전소가 내는 게 아니고 전력 소비자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다며 비교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매년 10억 원가량을 지역사회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사업 지원금은 해당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전기료의 일정 기금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쌍용양에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회공활동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건 이철규 국회의원이 시멘트 공장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시멘트 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이견, 국회 파행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양양 수산항에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와 이용 범위를 놓고 어촌계와 양식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아름다운 어항에 선정된 양양 수산항.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수산항 정비와 아름다운 어항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모두 278억 원을 들여 물량장과 방파제를 보강하고 어구 보관장, 다목적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조성과 이용을 놓고 어촌계원들과 비어촌계원들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렁생이 양식업자들은 미양 조성 사업으로 오히려 피해를 본다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투명 카누장이 확대되면 관리선을 정박할 곳이 없어지고 어구창고, 마흔동은 어촌계만 사용하는 특혜라고 반발합니다. 건물이라든지 또는 그게 투명 카누 이런 것들을 다 어촌 개업만을 위해서 돈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배들은 저 한쪽 부수로 다 몰아버리고. 이런 주장에 어촌계는 외지 양식업자들이 오히려 항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어느 항구에 가도 그런 사람들을 다 보관장 주는 데는 없거든요.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양양군의 중재 아래 당사자끼리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그 쟁점이 사항이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비어총계에서 요구했듯이 공사를 중지를 할지 아니면 그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게 할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촌계와 양식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가철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영동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6개 구간 143.9km의 갓길 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나들목 23곳에 우회도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전광판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강릉은 5시간 40분, 양양까지는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온라인과 역 창구 등을 통해 다음 달 20일엔 동해선과 경부선, 21일엔 강릉선과 중앙선의 추석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 현장 예매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며 판매 비율은 온라인 80%와 현장 예매 20%입니다. 7년 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던 강릉 옥계의 광산 붕괴 사고를 재수사한 검찰이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고 당시의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은 없다는 게 결론인데 시민단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강릉 옥계의 라파지알라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당시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자연재해로 결론 지으면서 회사 측과 현장 관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고 원인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산림청 문서가 공개되면서 지역에서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6개월여 만에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감독기관인 동부광산 보안사무소와 현장 안전관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광산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채광 활동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7년 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부실한 수사가 되풀이됐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조차 재수사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발생이 된 거지 어떻게 그게 자연재해라 볼 수 있나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합동조사단이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꼽은 석회암 동굴의 존재 여부를 검찰 재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논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지만은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또다시 부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고. 라파지알라 시멘트의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맞서 원주시가 일본산 불매 운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사지도 않고 일본에는 가지도 않겠다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노제팬이란 문구가 원주시에 내걸렸습니다. 원창모 원주시장이 일본산 불매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정부의 각성과 보복적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일본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각종 공사에서도 일본산 자재를 배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출장과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고 시민과 단체 등의
불매운동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 스티커 10만 장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35만 원주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원주시와 함께 일본산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일본에서 포기할 때까지 저희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 이어 시민단체와 지자체까지 일본산 불매운동에 뛰어들면서 반일 감정 확산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에 소방 인력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환동의 특수재난대응단 육상대응팀 30명을 경포와 망상, 속초해수욕장에 배치하고 산불 전문 진화차와 사륜 오토바이 등 장비 6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500명도 강릉 경포와 주문진, 삼척해수욕장 등 19곳에 배치됐습니다. 도내 산림의 40%가량이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1, 2등급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 통계에 따르면 도내 산지는 경사가 심하고 산사태에 취약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 면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 2,039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산사태 면적은 국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청역 시설 재검토에 따라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삼척시는 삼청역 주변 12만 제곱미터에 대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해선철도가 전철로 확정돼 철도시설공단이 삼청역 시설계획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역세권 지구 단위 개발 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